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근처 해가 뜨기 전부터 상인들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박순덕 씨, 올해 73. 30해 동안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순덕 씨가 가게 셔터를 올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이네. 영감, 오늘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처음엔 밥을 짓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혼자서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국에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시장으로 나옵니다. 옆 가게 이정혜 씨가 고개를 내밉니다. 정혜 씨는 순덕 씨와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언니, 또 혼자 중얼거려?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나왔지? 먹었어. 김치국이 그렇게 맛있더라. 맨날 혼자 먹으면 맛이 있나? 내가 몇 번을 같이 먹자 하는데. 순덕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혼자도 나쁘지 않더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금의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진열하며 오늘도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그 시각 시장에서 멀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최영수 씨가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75, 30년간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은퇴했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로 노래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자, 다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부릅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영수 선생님, 오늘도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목포에 눈물 할 거니까 가사 좀 외워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영수 씨는 경로당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는 항상 이런 날씨를 좋아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지? 당신이라면 산책 가자고 했을 텐데.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손녀 지우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우가 공부하느라 바쁜데 괜찮아?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싶고요. 저녁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수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손녀가 온다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후 2시 시장은 한산해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순덕 씨는 의자에 앉아 팔을 주무르며 쉬고 있습니다. 정혜 씨가 커피를 들고 옵니다. 언니, 이거 마셔. 믹스커피지만 그래도 달달하니 좋잖아. 고마워. 요즘 다리가 자꾸 아프네. 나이가 나이인가 봐. 우리가 언제 젊었나? 이제 슬슬 쉴 때도 됐는데. 언니 아들한테 말해서 같이 살면 안 돼? 순덕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민준이도 바쁘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는데 내가 폐만 끼치제. 혼자 사는 게 편해. 편하긴 뭐가 편해. 외로울 텐데. 순덕 씨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아들 민준입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제. 너는? 저는 요즘 좀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바쁜데 뭐.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순덕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항상 바쁩니다.
바쁘다는 건 잘 산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니 있잖아. 우리 경로당에서 충계 여행 간다는데 같이 갈래? 여행? 어디로? 경주래. 이틀 코스고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보고. 순덕 씨가 잠시 망설입니다. 글쎄, 가게는 어떡하고. 하루 이틀 쉬면 어때?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잖아. 좀 쉬어도 돼. 그래도 생각해봐. 신청 마감이 다음 주까지래.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이 경주였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저녁 6시 영수 씨의 집. 손녀 지우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할아버지, 밥 됐어요. 영수 씨와 지우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이라 더 맛있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요즘 봉사 동아리 활동하는데 재미있어요. 봉사 동아리? 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그래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착하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많이 보고 싶죠? 그럼 매일 보고 싶지. 근데 이젠 익숙해졌어. 할머니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영수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외롭지. 근데 경로당에서 노래도 가르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괜찮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할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고맙다, 지우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공부가 더 중요해.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영수 씨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힙니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경주 여행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반찬을 진열하다 문득 결심합니다. 그래, 가자. 한 번쯤은 쉬어도 되지. 정희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희야, 나 여행 갈래. 신청해줘. 진짜? 언니가 맘먹었어? 잘했다. 우리 재미있게 놀다 오자. 전화를 끊고 순덕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입니다. 경로당, 영수 씨가 평소처럼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포의 눈물입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옵니다. 영수 선생님, 우리 충계 여행 가는데 같이 안 가세요? 저요? 전 괜찮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가요. 경주 간답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영수 씨가 고개를 저으려다 멈춥니다. 문득 아내와 경주에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첨성대를 올라가며 웃던 아내의 모습. 경주요? 네, 이틀 코스예요. 다음 주 출발이에요. 영수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신청할게요. 잘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재미있게 놀다 와요.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합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 다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경로당 앞. 큰 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모두 설레는 표정입니다. 순덕 씨가 정혜 씨와 함께 도착합니다. 언니 신난다. 얼마 만에 여행이야? 그러게. 남편이랑 신혼여행 간 게 마지막이었나? 50년 전 일이잖아.
두 사람이 웃으며 버스에 오릅니다. 영수 씨도 버스에 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웁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어르신들이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사 마십니다. 순덕 씨가 커피를 사들고 나오다 영수 씨와 부딪힐 뻔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 영수 씨가 먼저 말을 겁니다. 혹시 경로당 다니세요? 아니요. 전 시장에서 장사해요. 친구 따라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경로당에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요? 멋지시네요. 별 말씀을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경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혼여행 때 갔었어요. 남편이랑. 벌써 50년 전 일이네요. 저도 아내랑 갔었습니다. 참 좋아했었죠, 경주를. 지금은 7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저희 남편도 5년 전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시 타야겠네요. 네, 가시죠. 버스에 다시 올라탑니다. 이번엔 우연히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버스가 다시 달립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집니다. 노란 유채꽃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영수 씨가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봄날은 간다의 멜로디입니다. 순덕 씨가 그 노래를 알아듣고 따라 흥얼거립니다. 그 노래 아세요? 물론이죠. 옛날 노래잖아요. 좋아하세요? 네, 남편이 즐겨 부르던 노래예요. 영수 씨가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순덕 씨도 함께 따라 부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와, 두 분 듀엣 좋은데요. 한 곡 더. 순덕 씨와 영수 씨가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경주 도착. 버스에서 내린 어르신들이 첫 번째 목적지인 불국사로 향합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지만 다들 즐겁습니다. 순덕 씨가 청운교 앞에 섭니다. 50년 전 남편과 이 계단을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보, 여기 기억나?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영수 씨도 석가탑 앞에 섭니다. 아내가 이 탑을 보며 감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신도 여기 좋아했지. 햇살이 참 예쁘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각자의 추억 속에서 잠시 머뭅니다. 점심시간 어르신들이 함께 식당에 모여 정식을 먹습니다. 순덕 씨와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게 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평소엔 혼자 드세요? 네, 익숙해졌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가끔 손녀가 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손녀분이 효녀시네요. 그렇죠. 참 고마운 아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첨성대로 이동합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사가 소리칩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모두 환하게 웃습니다. 순덕 씨와 영수 씨도 나란히 서서 웃습니다. 저녁 숙소에 도착합니다. 한옥 스타일의 펜션입니다. 어르신들이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풉니다. 저녁 식사 후 마당에서 담소를 나눕니다. 누군가 기타를 가져옵니다. 영수 선생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저요? 네. 선생님 노래 듣고 싶어요. 영수 씨가 기타를 받아들고 조율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미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목소리가 봄밤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순덕 씨는 마당 한구석에 앉아 영수 씨의 노래를 듣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앵콜, 앵콜, 한 곡 더. 영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 곡은 같이 부르시죠. 다들 아시는 노래로. 아침 이슬.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순덕 씨도 작게 따라 부릅니다. 노래가 끝나고 하나둘 방으로 들어갑니다. 순덕 씨가 방으로 가려는데 영수 씨가 말을 겁니다. 산책 좀 하실래요? 밤 공기 쐬러요. 순덕 씨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펜션 근처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춥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왔네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닌 편안한 침묵입니다. 영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까 불국사에서 혼잣말 하시는 거 봤어요. 순덕 씨가 놀라 영수 씨를 봅니다. 아, 들으셨어요? 죄송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 생각하셨죠? 네.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왔던 때가.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신혼여행 때 남편이랑 계단 오르면서 장난치고 그랬어요. 벌써 50년 전인데 어제 일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선생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힘들었죠. 저도요. 전 5년 됐는데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영수 씨가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부럽네요. 전 아직도 그 생각까지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처음엔 저도 매일 울었거든요. 순덕 씨가 놀라 영수 씨를 봅니다. 선생님도요? 물론이죠. 사람인데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위로가 되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은 어떠세요? 영수 씨가 한숨을 쉽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자기 인생이 있는데 대신 손녀가 가끔 와줘서 고마워요. 부산 대학 다니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저희 아들은 부산에 사는데도 바빠서 잘 못 와요.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낫죠. 순덕 씨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못 보면 마찬가지예요.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바쁜 걸. 저도 젊었을 땐 시부모님한테 그랬는데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외로우세요? 순덕 씨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외롭죠. 밤이 제일 힘들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데 그게 익숙해지긴 했지만요. 저도요.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와요. 똑같네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마음. 순덕 씨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좋네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혼자 있다 보면 사람이 그리워져요. 선생님은 경로당에서 노래 가르치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겠어요. 그래도 수업 끝나면 또 혼자예요. 집에 가면 순덕 씨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가게 문 닫으면 혼자예요. 두 사람이 다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은 이해가 담긴 침묵입니다. 영수 씨가 말합니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냅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혹시 심심하시거나 말 상대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순덕 씨가 종이를 받아듭니다. 손이 살짝 떨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제 번호 드릴게요. 순덕 씨도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적어 건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번호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슬슬 들어가실까요? 내일 일정도 있고. 네, 그럴까요? 두 사람이 천천히 숙소로 돌아갑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숙소 앞에 도착합니다. 오늘 산책 좋았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얘기했어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순덕 씨는 방에 들어와 영수 씨가 준 종이를 꺼내봅니다.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전화번호. 그 밑에 작게 최영수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순덕 씨는 종이를 지갑에 소중히 넣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입니다. 영수 씨도 방에서 순덕 씨가 준 종이를 봅니다. 박순덕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봅니다. 여보, 당신도 괜찮다고 하겠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바람이 살랑 붑니다.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합니다. 순덕 씨와 영수 씨가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정희 씨가 옆에서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제 산책 다녀온 후로 계속 웃고 있던데. 순덕 씨가 얼굴을 붉힙니다. 그냥 여행이 좋아서 그래. 아침 식사 후 동궁과 월지로 이동합니다. 연못에 비친 궁궐이 아름답습니다. 순덕 씨와 영수 씨가 나란히 걸으며 구경합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배 타고 놀았다죠? 낭만적이었겠어요. 지금도 낭만적인데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덕 씨가 살짝 놀라 영수 씨를 봅니다. 두 사람이 연못가 벤치에 앉습니다. 영수 씨가 말을 꺼냅니다. 순덕 씨, 부산 돌아가서도 종종 만날 수 있을까요?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저야. 좋죠.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뭐가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랑 시간 보내시는 게. 영수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젯밤 얘기하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돌아가서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선생님은 손님이시잖아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사죠. 두 사람이 웃습니다. 정희 씨가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점심시간 경주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순덕 씨가 영수 씨에게 반찬을 권합니다. 이거 드셨어요?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순덕 씨도 이거 드세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습니다. 정희 씨가 속삭입니다. 언니, 두 분 잘 어울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야. 친구? 어젯밤 산책 1시간이나 했잖아. 산책이 뭐 어때서? 아무것도 아니면 얼굴이 왜 빨개져? 순덕 씨가 얼굴을 감춥니다. 정희 씨가 웃으며 어깨를 톡톡 칩니다. 언니 괜찮아. 행복해도 돼. 충분히. 순덕 씨가 정희 씨를 봅니다. 친구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입니다. 오후 대릉원을 둘러봅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푸른 하늘 아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덕 씨가 고분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신기하네요. 1000년이 넘은 무덤인데. 그러게요. 100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죠. 영수 씨가 순덕 씨를 봅니다. 너무 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할 일이요? 네.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산책도 해야 하고, 노래도 불러야죠. 순덕 씨가 웃습니다. 선생님, 긍정적이시네요. 나이 들수록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안 그러면 우울해져요. 맞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걷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붑니다. 영수 씨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4월의 노래입니다. 순덕 씨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봄날의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봅니다. 여행 마지막 일정, 황리단길을 걷습니다. 예쁜 카페들과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많네요. 그래도 우리도 즐길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작은 카페에 들어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합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보입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덕 씨, 이번 여행 와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순덕 씨를 만나서요. 순덕 씨가 고개를 들어 영수 씨를 봅니다. 영수 씨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저도 영수 선생님 만나서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저도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영수 씨가 순덕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요? 좋은 친구. 순덕 씨가 손을 꼭 잡습니다. 좋아요. 친구예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저녁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어르신들이 피곤한지 대부분 조용합니다. 순덕 씨와 영수 씨는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순덕 씨가 영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피곤하시죠? 조금요.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편히 쉬세요. 영수 씨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순덕 씨가 편안하게 잠듭니다. 정희 씨가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버스가 부산으로 향합니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부산 도착. 경로당 앞에서 버스가 멈춥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순덕 씨와 영수 씨도 내립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그럼 내일 전화드려도 될까요?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생님도요. 순덕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영수 씨가 손을 흔듭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고릅니다. 혹시 영수 씨가 전화할까봐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합니다. 시장에 나가 가게를 엽니다. 정희 씨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언니, 표정이 왜 그래? 웃음이 안 떨어지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영수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아직이야. 올 거야. 그분 언니 좋아하는 거 눈에 다 보이던데. 순덕 씨가 얼굴을 붉히며 반찬을 정리합니다. 오전 11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영수 씨입니다. 순덕 씨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순덕 씨, 저 영수예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오늘 점심 같이 할 수 있으세요? 점심이요? 네, 시장 근처에 괜찮은 냉면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순덕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아요. 제가 아는 곳 있어요. 거기로 갈까요? 좋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12시 반에 시장 입구에서 만나요. 네, 그럼 이따 봬요. 전화를 끊고 순덕 씨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정희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 데이트야? 데이트는 무슨, 그냥 밥 먹는 거지. 밥만 먹는 사람이 저렇게 설레? 설레는 거 아니야. 얼굴이 다 말해주는데. 순덕 씨가 웃으며 거울을 봅니다. 정말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점심시간 시장 입구. 순덕 씨가 조금 일찍 나와 기다립니다.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영수 씨가 나타납니다.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냉면집으로 향합니다. 냉면집에 앉아 주문을 합니다. 저는 물냉면이요. 저도 물냉면으로 할게요. 음식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눕니다. 어젯밤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요? 순덕 씨랑 얘기한 거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였어요. 저도요. 이상하게 선생님한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음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네요. 여기 30년 됐어요. 제가 맨날 오는 곳이에요.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함께 걷습니다. 순덕 씨가 시장 구석구석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제 가게예요. 아, 여기가. 정말 오래 하셨네요. 네,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지만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영수 씨가 가게를 둘러봅니다. 반찬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하나 드려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친구한테 주는 건데. 순덕 씨가 깻잎질을 작은 통에 담아줍니다. 이거 드세요.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먹을게요. 두 사람이 가게 앞에 섭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내일은 제가 순덕 씨 가게로 놀러 가도 될까요? 순덕 씨가 놀라며 웃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내일 오후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영수 씨가 손을 흔들며 떠납니다. 순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정희 씨가 옆에서 나타납니다. 언니,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표정 봐.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봐. 순덕 씨가 웃으며 가게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집에서 순덕 씨가 준 깻잎질을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손녀 지우가 전화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가 달라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친구를 사귀었어. 친구요? 누구예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할아버지, 혹시 여자분이에요? 영수 씨가 웃습니다. 그래.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야. 와, 할아버지. 좋아요. 행복하세요. 고맙다, 지우야. 내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당연하죠.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 행복하길 바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영수 씨는 아내 사진을 봅니다. 여보, 괜찮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당신을 잊는 건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영수 씨도 웃으며 사진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 씨가 시장에 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순덕 씨의 가게 앞에 섭니다. 순덕 씨 왔어요. 순덕 씨가 놀라며 나옵니다. 어머, 선생님, 꽃은 왜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순덕 씨가 꽃을 받아듭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순덕 씨가 더 예쁘세요. 두 사람이 웃습니다. 정혜 씨가 옆 가게에서 박수를 칩니다. 우와, 로맨틱하다. 순덕 씨가 얼굴을 가립니다. 정희야, 쉿. 영수 씨도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순덕 씨가 영수 씨에게 의자를 내줍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덕 씨가 따뜻한 녹차를 내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시장이 활기차네요. 오후가 되면 사람이 많이 와요. 손님이 옵니다. 순덕 씨가 반찬을 팝니다. 영수 씨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손님이 가고 나서 영수 씨가 말합니다. 순덕 씨,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뭐가요? 그냥 장사하는 거죠.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친절하시고 정말 프로페셔널 하세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순덕 씨가 부끄러워하며 웃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영수 씨가 정리를 도와줍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죠. 두 사람이 함께 정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이 함께 식당으로 향합니다. 저녁거리가 활기찹니다.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정식을 주문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서요. 저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덕 씨, 내일은 제가 사는 동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말요? 네, 바닷가 근처인데 산책하기 좋아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내일 오전에 모시러 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순덕 씨의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집 앞에 도착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순덕 씨가 집에 들어갑니다. 영수 씨는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갑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친구를 사귀었어. 친구요? 시장 친구요? 아니, 다른 친구. 경로당에서 만났어. 그래요? 좋네요. 어머니 외로우셨을 텐데. 민준아, 엄마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괜찮지? 당연하죠.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죠.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순덕 씨가 안도하며 웃습니다. 고맙다, 아들. 어머니, 다음 주말에 갈게요. 그 친구분도 소개해 주세요. 정말? 네, 어머니 친구는 저도 만나봐야죠. 전화를 끊고 순덕 씨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들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가 순덕 씨를 모시러 옵니다. 순덕 씨, 준비됐어요? 네, 잠깐만요. 순덕 씨가 밝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오늘 참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갑니다.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와, 바다다.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아침마다 산책해요. 정말 좋네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순덕 씨, 네, 우리 이대로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순덕 씨가 영수 씨를 봅니다. 물론이죠. 왜요? 아니, 그냥 이 순간이 꿈 같아서요. 저도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영수 씨가 말합니다. 순덕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순덕 씨가 좋아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영수 씨는 잠시 숨을 멈춥니다. 바닷소리만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순덕 씨가 놀란 눈으로 영수 씨를 바라봅니다. 네. 영수 씨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말을 잇습니다.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요.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순덕 씨가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다 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말입니다. 선생님, 부담이라면 미안합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두기엔 오늘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더 미루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영수 씨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싫으면 그냥 없던 말로 하셔도 돼요. 친구로만 지내도 저는. 아니에요. 순덕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싫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제야 영수 씨가 다시 순덕 씨를 봅니다. 그럼 순덕 씨가 천천히 말을 고릅니다. 솔직히 저도 선생님이랑 있으면 좋았어요. 경주 여행 갈 때부터 마음이 좀 덜 외롭달까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나고 잠시 웃다가 눈가가 살짝 젖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나 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바라던 거 아닐까? 순덕 씨가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울면서만 사는 거 원하진 않을 거예요. 저 사람 나 없는 세상에서도 잘 지내네. 그거 보면서 안심하겠죠. 순덕 씨의 입가에 조금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선생님 말이 참 위로되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시고 꼭 대답을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잠시 침묵.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갑니다. 그러다 순덕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거창하게 뭐 당장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그런 것 말고요. 순덕 씨가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외롭지 않게 서로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런 사람. 요즘 말로 뭐라 카더라 같은 편? 그런 사람.
영수 씨가 웃습니다. 같은 편 좋네요. 서로 편 돼주는 사람. 나이가 나이인디 연애 이런 말은 좀 쑥스럽고 그냥 제 편이 되어 주실래요? 영수 씨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제가 평생 노래만 가르쳤는데 이제부터는 순덕 씨 편 노릇도 좀 할게요. 순덕 씨도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나도 선생님 편 할게요.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포개집니다. 처음 잡던 그 손보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하게. 멀리서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가 두 사람 발끝 가까이에까지 와서 살짝 닿았다가 물러갑니다. 마치 조용히 축복이라도 건네는 것처럼. 몇 달 후 여름 초입.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언니, 오늘도 선생님 오신다며? 이정혜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내밉니다.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 맨날 영감님처럼 부르면서. 순덕 씨가 웃으면서도 슬쩍 거울을 한 번 더 봅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앞치마도 가지런히 매봅니다. 어우, 봐라 좀. 얼굴이 확 폈네.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완전 달라졌다. 진짜. 뭔 소리야. 반찬 맛이 좋아져서 그런 기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순덕 씨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분 좋은 기색이 번져 있습니다. 11시 조금 넘은 시각, 익숙한 목소리가 시장 입구 쪽에서 들려옵니다. 순덕 씨, 여기요, 선생님. 영수 씨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침에 시장 들르기 전에 동네 빵집에서 샀어요. 오늘은 제가 간식 챙겨오려고 했거든요. 어머, 이런 것까지 뭐하러. 이제 서로 편이라면서요. 이런 건 기본입니다. 정희 씨가 옆에서 살짝 거들어줍니다. 맞다, 맞다. 편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셋이 함께 웃습니다. 잠깐 가게가 한가해지자 셋이 반찬 가게 앞에 작은 접시를 놓고 빵과 김치전을 나눠 먹습니다. 별것 아닌 간식인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천천히 스며드는 변화. 그날 저녁 순덕 씨의 집. 작은 식탁 위에 수박 한 통이 올려져 있고 옆에는 깻잎지와 어묵볶음이 놓여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영수 씨와 손녀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와, 할머니 손맛 진짜 대박이에요. 지우가 깻잎을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할머니락 하니 할머니 맞긴 한데 그냥 순덕 이모라고 불러도 돼. 아, 그래요? 그럼 순덕 이모. 진짜 맛있어요. 영수 씨가 흐뭇하게 웃습니다. 내가 뭘 했어. 반찬 가게 30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왔어요. 왔나? 들어온나? 민준이 신발을 벗다가 영수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 선생님. 또 뵙네요. 네, 또 신세 지러 왔습니다. 며느리도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친구분이시죠? 네,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요즘 집에 와서 엄마 얘기랑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표정이 좋아지셨는지. 민준이 어머니를 한번 슬쩍 봅니다. 어머니, 요즘 진짜 달라요. 예전엔 전화하면 맨날 그냥 그렇다 하셨는데 요즘엔 시장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하고. 순덕 씨가 민망한 듯 웃습니다. 아이고, 별말을 다 한다. 밥이나 먹자. 식탁에 앉은 네 사람과 손녀. 웃음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네. 앞으로도 어머니 옆에 자주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순덕 씨가 놀라 아들을 봅니다. 야, 민준아.
왜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자주 못 찾아뵈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거 늘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이어받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옆에 이렇게 같이 웃어주실 분이 계신다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잠시 작은 정적. 그리고 순덕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래도 니들이 허락해 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영수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제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주 웃어도 되겠구나 싶어서요.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 인간 그래도 잘 사네 하면서 다 같이 웃음이 터집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죄책감 같은 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조용한 다짐입니다. 다시 경주행 버스 안 1년 뒤, 다음해 봄. 자, 올해도 경로당 충계 여행 갑니다. 경주로. 버스 안에서 사회자가 외칩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작년과는 조금 다릅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저기 작년에 듀엣 부르시던 두 분 어디 계시나? 아, 저 앞에 같이 앉아 계시잖아.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창가 쪽 자리. 나란히 앉은 순덕 씨와 영수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작년에 여기 앉아서 처음 같이 노래 불렀죠? 그랬지. 그때만 해도 이렇게 1년 뒤에도 나란히 앉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받아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받아주긴 뭘 받아줘요. 그냥 같이 가자고 한 거지. 그게 고백 받아준 거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듭니다. 자, 이번에도 영수 선생님 한 곡 해주셔야죠. 에이, 올해는 다른 분이. 아니요, 다들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년에 그 봄날은 간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혼자는 좀 그러니까. 영수 씨가 옆을 슬쩍 봅니다. 순덕 씨, 같이 하실래요? 아이, 또 그래. 우리 작년처럼만 해요. 그냥 둘이서 평소 하던 대로. 순덕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뭐, 우리 편인데. 마이크 두 개가 건네집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집니다. 영수 씨가 먼저 첫 소절을 부릅니다. 그 뒤를 자연스럽게 순덕 씨가 이어받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버스 안을 채웁니다. 창밖으로 작년과 똑같이 노란 유채꽃밭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올해 두 사람의 마음은 작년과 확실히 다릅니다. 작년엔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올해는 함께 걸어갈 날들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버스 안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와, 두 분은 진짜 찰떡이네. 듀엣팀으로 데뷔하셔도 되겠어요. 영수 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 편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편. 순덕 씨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맞아요. 서로 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봄바람이 차창을 타고 살짝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칩니다. 손등이 살짝 닿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살짝 더 가까이 붙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이 포개집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를 켜둔 채 잠드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텔레비전 채널은 가끔 둘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통화로 수다를 떨던 채널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 예전엔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끔 나란히 걸어주는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경로당 노래 수업에서도 이제는 영수 선생님 혼자가 아니라 영수 선생님이랑 순덕 씨라는 말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일상일지 몰라도 두 사람에게는 아주 늦게 찾아온 그러나 분명한 세계절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잃고도 서로를 잊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 서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된 문장.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도요. 이제 같이 갑시다. 끝까지. 이렇게 해서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반찬가게 주인 박순덕 씨와 경로당 음악 선생님 최영수 씨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금 늦게 시작된 새로운 챕터로 이어져 갑니다.